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비트코인 캐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새로운 복권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게임에 대한 이름은요. 나카모토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카모토 게임에 대한 주소는 여기에 있고요. 해당 게임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0.0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베팅을 보내거나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여러 개의 베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운의 숫자는 트랜잭션 아이디의 자동 생성 마지막 0 숫자이고요. 400블록이 필요한 블록 높이를 이용을 해서 각 라운드별로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승자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네. 모든 금액에 대한 70% 부분만 가져가고 그 다음 라운드로 30%가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는 게임 제작자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게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 그리고 하는 방식은 좀 단조로우니까 인기만 끝나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한테 매우 이롭게 작용할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네, 스텔라 소식인데요. 새로운 스텔라 로고 발표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로드맵에 잡혀져 있어서 로고가 이제 변경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텔라 로고가 이제 바뀌는 측면은 이제 스텔라 로고가 다재다능하게 쓰여야 되니까 그거를 좀 신경 쓰겠다. 그리고 스텔라 이야기가 좀 느껴져야 되니까 이것도 고려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새 로고에 대한 통화 기호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고려적인 사항을 통틀어서 적용을 해서 탄생이 된 게 이 로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요. 라운드는 친근하고 행성처럼 보입니다. 코인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없고 스트라이크 방향과 행동의 움직임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위에 디자인들 중에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개방적이고 바쁜 네트워크 진입하지 마라와 빈센트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공간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무게, 로고를 회전시켜 S와 조금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두 줄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스텔라 로고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와 이제 스텔라 로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루위니 교수 암호화폐 또 저격을 했다. 성공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의 인물이 그 루비니 교수입니다. 네,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디를 쳐다보고 있긴 하네요.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는 암호화폐가 돈이나 통화 형태가 아닌 자산이기에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도 안전적인 결제 수단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2017년도 암호화폐 강세장의 암호화폐가 가진 결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을 했고, 암호화폐 가격이 급상승한 데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호재를 놓칠까봐 우려해서 업계에서 현황이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토 없이 거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내재 가치가 없어 시장 거품 또한 꺼져가기 시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분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처음부터 완성 단계에서 시작했던 시장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다우지수도 그래왔고요. 그리고 뭐 어떤 금융 상품도 다 그래왔습니다. 다 문제가 있으면서 성장통을 다 겪고 오면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시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뽑아낸다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근거대로 만약에 뽑아내려고 한다고 하면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성수기 또는 정체기 시즌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이 시장이 앞으로 좀 미래가 불확실하구나 이렇게 뽑는 건 맞는 것이지만, 지금의 암호화폐는 이제 첫 단추 1단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었을 때는 차후에 미래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형태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근거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이 택한 블록체인은요, 물류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 상용화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라는 것은요, 국내 수산 가공업체로 구성돼 에스크 수출 협의회와 소비자 대상으로 수산물 양식과 출하 유통 전 과정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삼성 SDS는요, 지난해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검증한 후 에스크 수출 협의회 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삼성 SDS가 물류 혁신을 하겠다고 했죠? 그럼 물류 관련되어 있는 코인 회사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상용화에 근접했던 기술 중에 하나는 금융 플랫폼이 가장 활성화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기가 또 빠질 부분은 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라고. 물론 이제 다른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부분부터 이런 기술 부분이 집약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센스 있게 알아두면 아마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코인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기술만 잘 검증된다고 하면 요런 거 빠르게 상용화 가능한 그런 코인 회사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사진 도용, 투자금 5배 뻥튀기 혐의, 경찰 코인업 대표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매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업 대표 강모 씨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죄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죄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명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련 법률 위반, 그리고 방문 판매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지켜야 할 그런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약간 공부를 한 뒤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선투자하면 후처리가 안 돼요. 누가 그거를 또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이라도 검증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검증한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으니까요. 이 부분만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CFTC 비트코인 중개업체에 11억 원 벌금 부과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파이낸스 매그네이트에 따르면요, CFTC는 풀1의 운영자 패트릭 브루너에게 선물 중개사에 등록되지 않고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벌금을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CFTC 관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 라는 측면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역시 미국은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다라는 측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CFTC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른 번외적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벡트가 계속 연기가 되면서 하는 측면을 보았을 때는 CFTC 입장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또 관리하는 측면을 보았을 때도 우리도 어설프게 준비한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 경쟁사 대비해서 많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후폭풍으로 또 벡트도 벌금을 또 많이 받고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시간이 딜레이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MUFG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개발 자회사를 출범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최대 은행 그룹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와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개발업체 글로벌 오픈 네트워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UFG 측은요, 글로벌 오픈 네트워크 2020년도 때까지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네트워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개방형이 아닌 개방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스펙도 일부 공개를 했죠. 우리는 네트워크 2초 이하에 대한 결제 부분, 그리고 초당 100만 건 이상 거래할 수 있는 스펙을 일단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어차피 MUFG는 늦어도 2020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해도 어느 정도에 대한 구상은 19년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개방형 결제라고 했기 때문에 코인 측면을 가장 활용적으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MUFG 측에서도 코인을 만들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매우 이롭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 해시레이트 증가세가 뚜렷해졌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제공 사이트 비트인포 차트에 따르면요, 라이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난 2달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라이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제 해시레이트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템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은 언제 가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같은 비트코인 계열에 있는 라이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코인이 8월 이후에도 그렇게 조정이 짧게 주면서 다시 상승해 주는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 없이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같은 비트코인 계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당연히 반감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라는 게 이제 라이트코인을 먼저 보면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XRP 레저 2.0 버전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요, 리플이 XRP 레저 2.0을 출시를 했고, 해당 업체는 이번 버전에서 다중 서명 기술이 좀 도입이 됐다. 트랜잭션 처리에 전보다 적은 XRP가 소요가 된다는 게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XRP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스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인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MT 출시 일자 해가지고요, 2019년도 3월 24일자 스팀 블록체인에 대한 메인넷이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SMT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더리움의 ERC20과 유사한 토큰 실행 프로토콜이 3초의 수수료가 없는 정송과 스팀의 블록체인을 통해 모든 상태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스팀의 메인넷 릴리즈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팀에 대한 시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ICO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연인들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화이트데이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15일 스케줄을 보게 되면요. 리스크의 홍콩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완첸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부분에 대한 ICO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